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게 내가 말한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경제, 외교, 적폐청산에 이어서 자유민주주의, 독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과라고 하면 성과겠지만 성과라기보다는 보수 야당과 언론들이 계속해서 걸고 있는 프레임이죠. 무능한 정권, 독재 정권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반박해보고 또 변호해보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이나 국힘당 원내대표 주호영을 비롯한 보수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을 하고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하는 독재 정권으로 가고 있는지 팩트체크가 필요하겠죠. 저는 보수 야당과 언론의 이런 독재 프레임을 볼 때마다 솔직히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이 독재 정권이냐?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니네는 진짜 독재 시대 때 뭐 했냐라는 것이죠. 진짜 독재 시절에 니네 뭐 했냐? 니네 선배들, 니네 당의 전신당들이 진짜 이 나라에서 독재를 펼칠 때 한 나라의 헌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하루라도 더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할 때 군대의 힘을 앞세워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목숨과 건강을 해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던 그땐 뭐했던 인간들이 혹은 그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사과도 안 하는 인간들이 그때 뭐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유가 보장되고 살기 좋은 태평한 지금의 시대를 독재 정권이라고 하냐?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니네가 말하는 독재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그냥 몰랑 문재인은 독재 정권이야. 어차피 아무렇게나 싸질러 놔도 언론들이 다 지들 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끝나냐? 저 이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인 거죠. 저런 인간들은 진짜 독재 시대에는 권력에 빌붙어서 찍소리도 안 할 인간들이거든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에게 독재자라고 자유롭게 떠들고 외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독재 정권이 아니라는 걸 반론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정말 독재 정권이었으면 독재라고 떠들 수나 있겠습니까? 대통령 욕하고 정부 정책 욕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던 그 시절 때는 그 사람들 뭐 했을까요? 대학생들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가고 고문하고 멀쩡한 가정 박살내고 마음에 안 들면 불법 사찰해서 불이익 주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따돌리고. 여러분, 그랬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서울의 한복판 광장에서 전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시장이 자국의 대통령을 향해 중증 치매 환자 탄핵시키자 독재 정권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외쳐도, 그렇게 집회를 열어도 국민에게는 집회의 자유가 있다며 집회 신청을 허가해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민주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극우 유튜버들 일베 이런 괴생물체들이 뭔 개소리를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허용을 해주잖아요. 세상에 어떤 독재 정권이 이렇게 마음이 넓습니까? 이런 저의 감정적인 부분 말고 독재 정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겠죠. 물론 직접적으로 독재의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의 자유 지수예요. 독재 국가는 당연히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의 자유 지수가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인텔리전스 유닛이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해마다 꼴찌를 하는 167위를 해마다 하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북한이죠. 얘네는 뭐 16년 연속으로 세계 최하위라고 합니다. 이거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그냥 독재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내전으로 심각한 시리아 같은 나라들이 뒤에서 두 번째 166이고요. 중국 같은 나라가 13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디일까요? 민주주의 지수에서 그 야당들 또는 언론들이 독재 정권이라고 계속 프레임을 걸면서 우리의 개 돼지님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요? 한 100위 안팎에 될까요? 독재 정권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 21위입니다. 별로 안 높은 것 같다고요? 미국이 25위예요.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습니다. 작년 2020년은 일본과 대만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순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3위를 차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초반 1, 2년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지수 1위를 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쪽이 하는 말대로라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독재의
비슷한 모양이라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저 뒤에 있어야겠죠.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대로 문재인 정부가 앞선 정권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명박근혜 시절과 비교를 해보면 순위가 뒤로 밀려나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진 게 아니고 수위가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이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하는 항목이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두 번째가 정부 기능, 세 번째 정치 참여, 네 번째 정치 문화, 다섯 번째 국민 자유. 이 5개의 항목을 평가해서 점수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항목은 그래도 뭐 무난한 점수를 받았는데 첫 번째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에서 9.17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총선 때 부정선거라고 엄청나게 떠들던 사람들이 있었죠. 언론에서도 퍼다 나르고요. 그런 사람들 이런 자료는 안 보나 봐요. 당연히 안 보겠죠. 뭐 출처도 투명하지 않은 선거용지 하나 들고 와서 뭐 본인들 뇌피셜로 소설 쓰고 부정선거라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뭐 기가 막힐 뿐이죠.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과 감시 감독 체계를 전혀 이해하고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괴생명체들은 부정선거를 외치고 독재 정권을 외치지만 외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 점수에서 보이죠.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에서 9.1 넘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외신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뭐 주호영, 오세훈 이런 인물들도 있지만 이 아줌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아줌마죠. 나경원입니다. 혐의가 12개가 있고 고소고발을 수십 차례를 당해도 제대로 조사 한 번 안 받고 모두 무혐의 처리를 받은 이 시대의 진정한 탈탈 털어 먼지 안 나는 바로 그 아줌마. 고소고발을 수십 차례 당했는데 고발당한 사람이 아니라 고소고발 한 사람을 조사하는 엄청난 아줌마예요. 조국 전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은 참 뭐 했나 싶어요. 왜 그렇게 사셨나 싶습니다. 이런 분한테 열심히 배우셨어야죠. 왜 그렇게 사셨나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번 고소고발을 당할 때마다 소환당하시고 조사에 응하시고 불려다니시고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정경심 교수님은 검찰의 출석 조사를 7번이나 가셨어요. 그거 의무사항 아니거든요. 몸 불편하면 안 가도 됩니다. 정경심 교수님이 몸이 굉장히 약한 분이신데 장관의 부인이라는 이유 또는 언론의 그 시선 때문에 7번의 그 검찰의 강도 높은 출석 조사를 다 받아내십니다. 정말 우리 정경심 교수님 뭐 하셨나 싶어요. 나경원한테 배웠어야죠. 고소고발 당해도 절대 조사 안 당하는 그런 스킬을 좀 배우시지 뭐 했나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아픈 마음이 듭니다. 정말 신기하죠. 혐의와 정황만으로 봤을 땐 나경원이 훨씬 더 의심스럽고 뒤가 구려요. 근데 조사도 안 받고 전부 무혐의. 정경심 교수님은 전부 소환조사. 정말 대단하죠. 아무튼 이 나경원 아줌마가 했던 말도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정말 역대급 똥볼을 차는 헛짓거리라서 한 번 더 다룹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독재 프레임의 선구자 격인 이 아줌마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연설에서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보시죠.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신독재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국가에 부합한다 라고 나경원 아줌마가 주장을 합니다. 이 나경원이 인용한 2018년 6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국제면 기사 수십 년의 승리 뒤 후퇴하는 민주주의 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보면 민주주의에서 신독재로 가는 4가지 과정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위기 상황에서 집권. 두 번째, 적을 찾는다. 세 번째, 언론, 사법 등을 장악. 네 번째, 장기 집권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정. 이 단계로 이제 신독재 국가로 간다는 건데 나경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4번째 단계까지 와 있으며 현 정권이 독재 정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이후부터 뭐 야당 국회의원들, 보수 세력들, 극우 유튜버들, 태극기 부대, 오세훈,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까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재라는 이미지를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요.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든 현 정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죠. 적폐 언론들은 또 그런 내용들을 크게 다루고 보도를 해서 차곡차곡 이미지를 쌓아갑니다. 그럼 또 그 산하의 새끼 언론들이 기사를 가져다가 복사해서 퍼나르고요. 기사 내용은 상관없어요. 안 봐도 뭐 제목만 보이면 됩니다. 문제는 독재다 뭐 이런 비슷한 타이틀만 들어가면 돼요. 우리 개 돼지님들이 세뇌 당하긴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나경원 아줌마가 말한 저 영국 기사는 뭐고 우리나라가 신독재 정권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뭘까요? 나경원이 인용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저런 기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신독재 국가의 예로 든 것은 터키, 헝가리, 베네수엘라, 필리핀이었어요. 나경원이 자기 주장에 뒷받침할 만한 부분만 앞뒤를 다 잘라서 가져온 거예요. 전체 내용을 보면 나경원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각 나라의 자유지수도 점수로 환산해서 공개를 하는데 방금 제가 말한 신독재 국가에 속하는 터키는 31점, 베네수엘라는 19점이래요. 자유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신독재 단계에 속하는 나라니까요. 나경원은 우리나라가 신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세계 자유지수는 몇 점일까요? 신독재 국가라고 예를 든 이 나라들의 점수가 보통 20점에서 30점 사이니까 우리나라도 나경원 아줌마의 말대로 독재 국가 근처로 가고 있으면 한 뭐 4, 50점 정도 나와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60점 정도면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세계 자유지수는 83점입니다. 무려 83점이에요. 한국의 자유지수는 문재인 정권 이후로 연속으로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었고요. 신독재 국가들과는 4배의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떨어지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이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신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 건가요? 이거 나경원 아줌마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또 다른 데이터인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앞서 신독재 국가로 분류되었던 4개 나라 있죠. 뭐 터키나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3점에서 4점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 점일까요? 이 아줌마가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라고 했으면 뭐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들보다 조금 높은 5, 6점대 정도 받으면 될까요? 한 뭐 4.5점대 받으면 그 아줌마의 주장이 맞는 거겠죠.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8점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그 세계 자유지수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이렇게 높은데 나경원은 굳이 영국의 주간지에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독재라는 자극적인 워딩만 쏙 뽑아놓고 앞뒤를 다 잘라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로 가고 있다 막 이러면서 국회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려 당대표 신분으로 국회의원실에서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이렇게 미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이유, 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뭐 어떤 개소리를 해도 이 신독재보다 더 심한 개소리를 했어도 언론들이 알아서 다 잘 양념치고 소스 발라서 맛있는 정부 까기 기사로 잘 보도해 줄 것이라는 오랜 팀웍이 있는 것이죠. 이 나경원 아줌마를 필두로 아까 기사 보셨죠? 다른 의원들이 독재라고 줄지어서 그냥 주장을 해요. 다 받아쓰기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나중에 뭐 전광훈 뭐 이런 극우 기독교 단체, 극우 유튜버들, 뭐 일베들 열심히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라고 선동하고 다니죠. 언론은 열심히 헤드라인으로 받아 써주고 이제는 무슨 일만 생기면 독재라고 몰아가는 현상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현상을 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문재인이 정말 독재긴 독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꼭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당대표 신분으로 국회 연설에서 저렇게 자신있게 떠들면 안 쪽팔릴까요?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막 나라면 창피해서 미칠 것 같은데 숨어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진지하게 저런 개소리를 떠들 수 있는 용기. 아, 정말 대단합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안 쪽팔리냐고. 하긴 뭐 저 아줌마는 더한 말도 많이 한 분이라 뭐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물개박수가 절로 나오죠. 뭐. 이 독재 프레임이야말로 보수 야당과 적폐 언론들의 뭐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보시다시피 높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언론의 자유도까지는 없다면 이건 뭐 독재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제가 이 당연한 걸 왜 증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독재 정권들은 권력을 잡으면 언론부터 단속을 합니다. 언론들이 자유롭게 떠들면 자신들의 통치에 지장이 생기니까 뭐 우리나라도 박정희 전두환 시절 신문들을 정부에서 다 검열했죠. 그때 그냥 뭐 대놓고 독재 시대였으니까 당연한 거였고요.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정권도 언론부터 단속을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앞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내용인데, 세계 언론인들이 만든 기구들 중에 세계 국가들의 언론 자유지수 순위를 정하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이제 프랑스의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고요. 미국의 본부를 둔 프리덤 하우스인데, 여기서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보면 그 나라의 언론이 얼마나 통제되는지,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가 몇 위일까요? 42위입니다. 이게 별로 안 높은 순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아시아에서 1위거든요. 3년 연속 아시아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이 제일 자유로운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독재라니요.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한다니요. 미친놈들이죠, 이거. 지들이 쓰고 싶은 기사 다 쓰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정부가 자기들을 탄압한대요. 장악했대요. 여러분, 정말 탄압하고 정말 장악했으면 쟤네들이 저딴 기사를 쓸 수나 있었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워딩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언제인가요? 노무현 정부 때죠. 31위까지 올라갑니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과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려던 대통령이었으니까요. 본인이 자유를 준 그 검찰과 언론에 의해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당하실 줄은 본인은 미처 모르셨겠죠. 그 다음 높은 때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예요. 박근혜 시절에는 70위까지 떨어지죠. 탄핵 국면에서 63위까지 오르고 탄핵 이후에 43위로 급상승을 해버립니다. 이런 최순실 정부 때랑 비슷하게 언론 자유지수가 낮은 때는 언제냐면 그렇죠. 2009년 이명박 정부 때죠.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사실과. 이게 팩트예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언론들을 얼마나 탄압했는지 이 순위에서 나오잖아요. 민주정부 때는 할 말 다 하는 언론들이 문재인은 독재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언론 탄압한다, 이런 소리 다 하는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만 더 보겠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자료죠. 언론 신뢰도 지수. 언론 신뢰도 순위를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4년 연속 꼴찌입니다. 이 두 개의 지표를 종합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문재인 정부 때 언론의 자유지수는 1위인데 언론의 신뢰지수는 전 세계 꼴찌다. 다시 말해서 언론들이 지들 쓰고 싶은 대로 기사는 마음대로 써갈겨 되는데 그 기사의 신뢰도는 엉망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죠. 저는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 기레기들이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 책임감, 보도윤리 이런 건 다 개나 줘버렸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조국 전 장관이 따박따박 대응하고 법적으로 다루겠다고 하니까 이 미친 기자들이 지들이 쓴 기사를 빛의 속도로 삭제하는 거 보세요. 어그로 끌 만큼 끌고 개 돼지들 선동한 만큼 선동하는데 성공했죠. 근데 법적으로 대응 안 되네? 언론 지워버려야지. 왜? 지들도 지들 기사가 쓰레기인 걸 아니까 저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알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걸 아니까 지들이 지우는 거죠. 당당하고 떳떳하면 왜 지우겠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걸 지들도 스스로 잘 아니까 지우죠. 최소한의 책임감, 최소한의 보도윤리, 최소한의 양심 다 개나 줘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기자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영업사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예 그 기레기들이 지들만의 그 되도 않는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나라 팔아먹고 그냥 원웨이로 밀고 나가면 그냥 차라리 멋있다고 하겠어요. 야무지다, 인정한다. 나의 길, 나의 신념과는 다르지만 멋있다고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인간들은 지들이 썼다가 아닌가 보다 싶으면 지우고 제목만 슬쩍 바꿔버리고 어그로 끄는 제목 기사 대문짝만하게 내면서 정정보도 사과보도는 코딱지만하게 내고 이러고 있으면 거기 어디에 책임감이 있고 어디에 언론인으로서의 긍지가 있고 이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이런 언론 플레이 최전방에 있는 신문은 당연히 조선일보죠. 두말하면 입 아픈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대단한 조선일보.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 신뢰도를 4년 연속 꼴찌한 우리의 언론, 그 언론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신뢰도 최하인 조선일보, 그리고 그 계열사 언론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양심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죠. 양심 없습니다. 기사 내는 거 한번 보세요. KBS 언론 신뢰도 전 세계 꼴찌 수준. 놀고 자빠졌죠.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얘네를 보면 와,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선일보 이경탁 기자님, 이거 뭔 생각으로 기사 이따위로 쓰신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조선일보 신뢰도에 대한 기사를 한번 좀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KBS를 까고 있어요. 지들이나 잘하지. 그러면서 뭐 문재인 정부를 보고 독재라는 둥,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둥, 친중이라는 둥. 정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이익과 반대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 시국에 온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해도 모자랄 판에 이 언론들은 나라를 반으로 쪼개고 분열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언론 개혁이 빨리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독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단편적인 예들을 가지고 부분적인 내용들만을 이야기했지만 독재 정권, 무능 정권이라는 언론과 극우 세력들의 그 작업은 아주 광범위하게 저 밑에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 생각은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 어떤 때보다 더 민주적이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것을 옳게 처리하고 있다라고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과 방향성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지평으로 가도록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는 것, 그런 성숙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저의 바람이 헛된 꿈인 것 같아서 점점 기운이 빠지고 안타까운 요즘인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